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모두 편안하시죠? 복된 주일 오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버크 헤지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및 동기부여가이죠. 버크 헤지즈가 쓴 인류의 발을 붙이고는 이르로 도로할 수 없다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만 앞부분만 오늘 조금 같이 좀 공유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버크 헤지즈는 아버지가 쿠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사업을 했죠. 그런데 1959년에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크게 사업을 했지만 전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바로 밤에 야반 도주처럼 미국으로 온 가족이 건너와서 상당히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크 헤지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책에 보면 요 머리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비싼 대가라고 적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기업에서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버크 헤지즈는 아버지가 1959년까지 쿠바에서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카스트로 혁명에 성공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입도 놓 그대로 한밤중에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 더욱더 가슴 아픈 현실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직장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어 스스로 세뇌시키고 현재와 미래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만큼이나 이 직장주의라는 그의 사람들이 이래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기본적인 욕구마저 정부에 의존하여 간신히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주의라는 신조어 이념을 만들어 월급의 대가로 자유를 포기하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까? 이처럼 가슴 답답한 현실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 기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함정인지를 경고하는 메시지 북이자 정부나 고용주에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의존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고문서입니다. 더불어 언젠가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자유를 통한 독립의 길을 당신을 인도하기 위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의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성공을 위해 감내해야 할 대가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주의라는 말 별로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저도 이 책에서 예전에 읽었을 때는 큰 의미 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상당히 이래 좀 와닿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직장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직장을 통해 충분한 수익과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직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마치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고용주가 결코 내줄 일 없는 지속적인 연봉 인상과 평생 고용이라는 안일한 한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평생 동안 4-5번 직종에 걸쳐 10번에서 12번 정도의 직장을 옮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행 심리를 버려라. 당신이 지금까지 안주해왔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을 감수하며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하면서 너무나 직장주의와 거기가 또 안전하다고 또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래 길게 사는 세상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리차드 파크죠. 리차드 파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갈매기들은 나는 것보다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꿈보다 한 달 한 달 받는 월급에 신경 쓰는 거죠. 하지만 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이죠. 조나단 리빙스턴은 먹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날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가치를 주면서 살았죠. 책에 보면 조나단 리빙스턴은 독수리는 어떻게 저래 가다가 수직 낙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흉내내면서 따라하고 막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거를 막 비웃죠. 하지만 결국은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거를 수직 낙하하고 갑자기 날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의 소명이 다 있거든요. 각자만의 하나님께서 각자만의 탤런트와 소명과 재능을 주었는데 우리는 직장이라는 거기에 365일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하면서 그런 거를 소명을 잊고 그냥 지들이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행 심리를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감수하며 재정적 독립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거나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분명히 대가는 있다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 그거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분명히 문제는 생기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험과 뭔가 꿈을 실행하기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실패가 두렵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의 결과와 성공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고 이거는 열심히 해가지고 어차피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하면 실패지만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뭔가를 도전하고 대시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책에는 자기 합리화 내면의 적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또 적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와닿았습니다.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약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곤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우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 머슬로우는 행복을 찾기 위해 돈이 많아야 한다라든가 수상 경력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몰로,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 같은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최진실 씨도 있고 기타 많이 있습니다. 즉 머슬로우는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즉 자아실현형 인간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자아실현형 인간, 주도적인 인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보다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대표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정진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은 내면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시도하지 않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4차 산업 시대고 4차 산업은 로봇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AI와 로봇 산업입니다. 5차 산업이 뭡니까? 5차 산업은 문화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 뭡니까? 6차 산업은 헬스 앤 뷰티 산업이 6차 산업입니다. 결국은 변화가 4차, 5차, 6차로 하고 또 7차, 8차로 이래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화를 당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멍하게 있지 말고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가 그 변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처럼 노인은 이래 고집만 세우고 하지만 어르신은 배려하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나는 나다는 식으로 가면 결국은 노인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의 물결에 타야 됩니다. 변화를 사랑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한다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우리 삶의 성장이 있거든요. 성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망대해를 갑니다. 그러면 그 성장이 생각하고 지혜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내 스스로가 우리 100년, 120살 삶의 내 스스로가 나의 선장이거든요. 선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 키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좋은 인생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버크 해지제의 책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저희들로 그 위에 올라타서 변화를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변화에 같이 동참되어서 날로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영상을 만드는데 더 좋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